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고구려, 그 강대한 나라를 이끌었던 고구려 왕들의 계보를 알아봅니다. 1대왕 추모성왕 또는 동명성왕이라 불리는 그는 주몽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북부의 왕 해모스의 아이를 낳은 유아 부인이 해모스의 손자인 금화가 세운 동부에 머물자 위협을 느낀 태자 대소가 주몽을 죽이려 하고 이를 피해 오이마리 헛보와 함께 주몽이 졸본으로 도망치며 고구려의 왕조는 시작합니다. 세력이 약했던 주몽은 졸본의 세력과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혼인해 나라를 세우고 주변에 비류, 해인, 부곡조를 병합하여 기반을 넓히죠. 이후 부여에서 옛 시부인과의 사이의 아들 유리가 주몽을 찾아오며 그를 태자로 정합니다. 이분이 이대왕 유리왕이죠. 부여에서 성장한 유리왕은 지지 기반이 없었기에 여러 귀족과 혼인동맹을 맺고 선비족을 토벌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유리왕이 죽은 뒤 3대 대무신왕이 집권하죠. 그의 업적은 실로 눈이 부셨죠. 고구려를 침공한 부여의 대소왕을 죽이고 한사군 중 하나인 낙난군을 멸망시켰죠. 호동왕자와 낙난공주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개마국과 구다국을 병합해 영토를 넓혔죠. 그의 시호가 큰 전쟁의 신이라는 대무신인 이유입니다. 4대 민중왕은 3대 대무신왕의 동생이죠. 대무신의 태자가 너무 어려 형제 승계가 이루어졌죠. 가문과 홍수가 이어지고 위남 지역의 1만호가 낙랑으로 투항하는 등 국가적 어려움이 겹치자 심약한 민중왕은 병에 걸려 서거합니다. 5대왕 모분왕은 대무신왕의 맏아들로 왕이 올랐으나 민중왕 시절 많은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던 기억과 임기 초반에 한나라와의 전쟁,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나라가 힘들어지자 민심의 이반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폭정을 하자 신하들에게 즉위 5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6대왕 태조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건국을 했다는 칭호를 받을 만큼 나라의 기틀을 잡은 왕이죠. 7살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우리 민족 최초의 모우섭정을 받았죠. 어머니 부여태후는 한나라를 공격해 요동과 요소를 확보하고 국력을 다졌으며 왕이 성장한 후 친정을 하며 주변의 소국들을 합병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복에만 신경을 쓰던 태조왕은 90세를 넘겨 노환에 걸리자 동생 7대 차대왕이 정치적으로 모든 실권을 하나씩 장악했고 이윽고 정권을 차대왕에게로 넘겼죠. 태조왕은 상왕이 되어 119세까지 살다 서거합니다. 차대왕은 태조왕의 보위를 찬탈했기에 정통성의 문제에 시달렸고 그것이 폭정으로 이어져 태조왕의 태자 막근까지 죽이며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보다 못한 재상 명림답부에게 시해당합니다. 8대왕 신대왕은 77세에 반정으로 즉위한 허수아비 왕이었죠. 허나 자신의 아들 9대왕 고국천왕을 왕으로 만들며 왕이 부자 상속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고국천왕은 한나라 요동태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며 진대법을 실시하여 백성을 구휼하였죠. 재위 17년간의 선정으로 고구려는 안정을 되찾았으나 후사 없이 승하였습니다. 고국천왕이 후사 없는 서거 후 왕후 우씨는 형제들 중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것을 약속한 둘째 동생 연우에게 왕위를 주고 첫째 동생 발기가 이에 붕괴해 요동태수의 원군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다 패해 자살하며 이를 수습한 연우가 10대 산성왕이 됩니다. 그는 기반이 약해 안정위주의 정책을 폈고 11대 동천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동천왕은 적극적인 고토회복 정책을 취하고 이는 위나라의 광구검의 침입의 빌미가 됩니다. 충신, 유유와 미류의 항전으로 위 광구검을 격파하지만 도성이 불타고 백성은 유린당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고구려를 재건하며 병을 얻은 동천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거합니다. 12대왕 중천왕은 동천왕의 맏아들이죠. 그는 폐허가 된 고구려를 재건하고 국력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을 합니다. 그의 즉위 직후 내부 반란이 있었으나 진압하고 위나라가 울지를 보내 재차 침공하자 양맥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위나라는 고구려를 한동안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며 국력진흥에 힘을 쓰던 중천왕이 서거하자 그 둘째 아들 13대 서천왕이 보위에 오릅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내부 반란을 겪고 이를 진압한 서천왕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자극받은 숙신이 침략하자 숙신도 정벌합니다. 이런 정벌과 내치로 고구려는 안정을 찾습니다. 14대 봉상왕은 서천왕의 아들이죠. 처음에는 연나라의 침입을 막는 등 국정에 힘썼으나 점차 폭정을 일삼으며 숙부인 달가와 동생인 돌고를 사살하자 국상 창졸에 의해 폐위되고 스스로 자살하며 창졸에 의해 15대 왕인 미천왕이 등극합니다. 미천왕은 큰아버지인 봉상왕의 위협을 피해 소금장수를 하며 초야에 묻혀 살고 있었죠. 그를 찾아내 왕위에 앉히자 백성이 힘든 삶을 아는 미천왕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 고구려를 부흥시키는 기반을 만듭니다. 16대 고국원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강력한 나라들의 전쟁을 벌였죠. 서쪽의 모영선비는 급성장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고 심지어 고국원왕이 패해 수도 환도성이 불타고 왕의 어머니 태우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까지 도둑질해 갑니다. 그 후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을 침공하자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며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무능한 왕이 아니었지만 주변의 국가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들이었고 한 번에 여러 적을 맞아 싸우며 국력을 소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불량한 왕이었습니다. 17대 소수림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을 참고 내치와 중앙집권에 힘을 기울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반포해 백제와 모영선비에 복수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합니다. 18대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동생으로 요동을 공격하고 백제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주변 정별의 준비를 완성하며 다음 왕 광개토대왕의 치세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19대왕 광개토대왕은 우리 민족 최대 판도를 구축한 왕으로 17세의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취임 초 백제를 정벌해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거란과 숙신을 정벌해 신민으로 삼았으며 백제 가야와 손잡은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원병을 보내 왜를 격파하였습니다. 후연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 거듭 공격해 멸망시키고 후연에 고구려 왕족을 왕으로 세우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북으로는 흑룡강, 남으로는 지금의 경기도와 경상도, 서로는 요서, 동으로는 연해주 근방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20대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본격적인 백제 정벌을 단행해 한성 백제를 멸망시켜 백제 계로왕을 죽입니다. 동맹국 신라도 압박하여 신라의 영역 또한 경주 부근으로 쪼그라들게 만들었으며 왕권 강화에 힘을 기울여 내부 숙청도 단행합니다. 국력은 크게 신장돼 350만으로 추정한 광개토대왕 때 인구보다 3배가 넘게 늘었다 기록됩니다. 또한 수천의 반대파를 죽였다 기록도 합니다. 21대 문자왕은 장수왕의 손자로 부여를 합병하고 국력의 신장을 노렸으나 고구려의 위협을 느낀 나제 동맹의 체결로 연합 공격을 받아 남쪽 변경이 점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22대 안장왕, 그는 문자왕의 중국 남북조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물려받아 중립을 지키며 외교를 안정시키고 백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하여 백제의 부흥을 저지합니다. 23대 안원왕은 재위 내내 가뭄, 홍수,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에 시달려 민심이 위반되고 백제와 전쟁도 수차례 벌여 겨우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아들들이 내전을 벌여 고구려 몰락의 단초도 제공합니다. 24대 양원왕은 물길, 말갈, 돌궐 등과 충돌하며 더욱 안전한 방어를 위해 장안성을 축조하지만 신라에게 여러 성을 잃으며 점차 한반도 내 영토를 상실해갑니다. 25대 평원왕은 돌궐 거란 북주와 충돌해 군사력을 요동과 요소의 대부분 배치해 방어를 했고 온달 장군은 한수와 중령 이북의 땅을 신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하였으나 북방의 맹장 온달도 전사하며 그 뜻을 꺾었습니다. 26대 영양왕이 보위에 오르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공격하려 하자 영양왕이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분노한 수문제가 30만 대병으로 공격해왔으나 괴멸시키고 수와 한동안 평화를 이루었으나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가 등극하자 정세가 급변합니다.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고구려는 요동성에서 100만이 넘는 대군과 대전을 치르며 버티자 초조함을 느낀 수나라는 별동대 30만으로 평양성으로 진격하고 내오와의 수군으로 평양으로 바로 진격해 수도 함락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별동대는 을지문덕에게 살수해서 전멸당하고 내오와의 수군 동안 건무장군, 훗날 영유왕에게 전멸당해 고구려에 대한 침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수나라의 침공이 있었으나 잘 막아내고 27대 영유왕이 등극합니다. 영유왕이 즉위한 후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가 들어서자 당의 화친제에 응하며 중원을 정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립니다. 당이 화친을 원한 것은 그들이 중국 전토를 통일하지 못해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지 평화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중국을 통일한 당은 고구려의 태도를 바꿔 굴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영유왕이 수용하자 영계소문을 필두로 한 반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수백의 귀족을 참살하고 영유왕까지 살해하며 정권을 잡고 대당 강경책을 쓰며 영계소문은 대망리지 자리에 스스로 오릅니다. 영계소문이 허수아비를 세운 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입니다. 영계소문의 대당 강경책과 선대왕 피살을 명분으로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고 요동성과 백암성 등 주요 성이 함락당하며 요동이 위태로워지지만 안시성의 항전으로 당군은 끝내 고구려의 무릎을 꿇고 퇴각합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침략을 했지만 고구려는 막아냈죠. 하지만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영계소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내전을 벌이다 큰아들 남생이 요동을 당나라에 바치며 투항하자 고구려는 국군이다 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 평양이 함락되며 그 수명을 다합니다. 고구려 왕조 계보는 고려 조선과 달리 중국식 왕의 시호를 쓰지 않기에 우리에겐 익숙치 않지만 시호가 규칙이 있는 왕들이 많기에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고구려 28년 왕을 외워볼까요? 동명성왕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 고국천왕, 산상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봉상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왕,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영양왕, 영류왕, 보장왕. 고구려엔 5명의 천왕과 4명의 원왕, 2명의 양왕, 2명의 장왕, 2명의 대왕, 2명의 상왕이 있죠. 제일 많은 천왕에는 고국천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미천왕이, 원왕에는 고국원왕,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이, 대왕에는 차대왕, 신대왕이, 상왕에는 산상왕, 봉상왕이, 양왕에는 고국양왕, 영양왕이, 장왕에는 안장왕, 보장왕이. 이처럼 여러 시호들이 비슷해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고구려의 왕을 우리식의 황제 칭호인 태왕이라 하죠. 태왕들의 치세와 시호별로 여러 번 반복한다면 고구려 왕조 계보도 조선 왕조 계보처럼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